화산이 폭발하려고 할 때 밝은색의 녹색 식물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매우 어려운 지진과 달리 화산은 때때로 초기 징후를 보일 수 있어요. 화산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하 마그마를 통해 방출하는 가스인 이산화탄소 수치의 증가로 더 건강해 보입니다. 또한 화산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면 식물의 해로운 가스와 열로 인해 식물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인공위성을 이용했어요. 그들은 1984년부터 22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래의 변화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타알 화산이나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처럼 화산이 접근하기 어려운 울창한 지역에 숨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식물이 폭발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기발한 방법을 통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피 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인근 지역사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화산과 식물은 종종 신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의 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애리조나 소노란 사막의 사구아로 선인장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9세기에 악명 높은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냈고 갑자기 사구아로 세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 놀라운 선인장은 성체가 되면서 높이가 12m에 달하지만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은 묘목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로 인한 서늘하고 습한 환경 덕분에 사구아로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후에 서늘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은 보통 극심한 더위와 추위로 인해 생존하지 못하는 어린 사구아로에게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화산은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보석 제작자이기도 해요. 화산에 불타는 심장부인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는 눈부신 보석을 만들기에 딱 좋은 조건이 조성돼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 보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통 극한의 압력과 온도 하에 지구 깊숙한 곳에서 형성되는 킴벌라이트라는 희귀한 화산암에서 발견됩니다. 수백만 년 전 작지만 강력한 화산 활동인 킴벌라이트 분출이 지구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끌어올렸어요. 이로 인해 오늘날의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탄생했습니다. 이 분화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륙의 안정된 중심부인 크레이튼에서 시작되었어요. 화산은 지하 121km 깊숙한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의 혼합물로 연료를 공급받은 화산은 마치 천연 로켓처럼 지구를 뚫고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암석으로 가득 찬 당근 모양의 수로를 형성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를 탐구했어요. 그들은 판게아와 같은 고대 초대륙의 분열이 멘틀의 흐름을 방해하여 이러한 화려한 킴벌라이트 분출을 촉발했다고 제안했습니다. 킴벌라이트를 품고 있는 화산이 폭발하면 이 보석을 지표면으로 밀어 올려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굳어진 용암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보석도 있습니다. 상부 멘틀의 녹은 암석에서 형성되어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로 올라오는 밝은 녹색 돌인 페리도트가 있어요.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형성되는 반짝이는 유리 같은 암석인 흑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 속에서도 안에 물을 담고 있는 기이한 암석도 있어요. 화산에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희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멘틀이라고 알려진 두꺼운 층으로 잠수하면 이 층의 약 절반을 구성하는 탄력있고 예쁜 녹색 광물인 감람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감람석은 고온을 좋아하고 용암에서 잘 형성되며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표면에 흩어져 있는 화성암으로 결정화됩니다. 감람석은 식으면서 결정화되기 시작해요. 이 결정은 때로는 아주 작지만 때로는 크게 자라서 보석이나 금속주조와 같은 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연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402km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감람석은 매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이대라고 불리는 층을 만나게 돼요. 전이대에서는 압력이 강렬하고 열이 상승해요. 이곳에서 감람석은 와슬리라이트와 링우드라이트 같은 이국적인 광물로 변해요. 감람석은 아름다운 청록색의 광택이 납니다. 보석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희귀하고 작지만 물방울이 아닌 수소와 산소 성분으로 부피의 최대 3%를 차지하는 물을 구조 내에 보유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전이지대는 단순히 광물을 저장하는 압력솥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수 저장고를 품고 있는 거대한 스펀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이 숨겨진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화산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코스타리카 포아스 화산의 불타는 심장부에는 라구나 칼리엔테가 있습니다. 이 열수 분화구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예요. 뜨거운 온도, 독성 금속,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산성이 강한 물 등 모든 것이 이곳에 있어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번성하는 몇 가지 강인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력은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극한의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무수히 많은 유전적 적응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유황과 철에서 탄소와 바이오 플라스틱 과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화성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현재 화성의 제재로 크레이터의 분화구 가장자리를 탐사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오래된 하천 바닥이나 강 삼각주 같은 곳에서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았죠. 하지만 라구나 칼리엔테의 발견은 고대 화성의 온천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생명체를 찾아야 한다는 걸 시사해요. 이러한 장소에는 한때 생물학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열, 물, 에너지원의 적절한 칵테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생명체를 파괴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이 지구의 5차례 대량 멸종 중 적어도 3차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룡의 대량 멸종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칙슬로브 운석의 탓으로 돌리지만 화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화산 폭발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은 1815년에 분화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분화는 매우 강력해서 33에서 46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질을 분출했죠. 폭발 소리가 2575km 이상 떨어진 수마트라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탐보라는 재앙적인 폭발이 일어나기 전 수세기 동안 휴화산이었고 마그마방은 서서히 냉각되어 결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산 내부에 엄청난 압력이 쌓였어요. 결국 1815년 4월 5일에 시작된 일련의 끔찍한 사건으로 화산은 폭발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부석이 대기 중으로 쏟아지면서 절정에 달했죠. 화산 폭발의 여파는 끔찍했습니다. 쓰나미가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켰어요. 화산 폭발 직후 약 4,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산재 낙지는 지역 전역의 대기질과 수온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건은 여름이 없었던 해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탐보라가 성층권으로 방출한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 때문이었어요. 이는 햇빛을 반사하는 에어로졸 베일을 만들어 지구의 온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 당시 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몇 달 동안 하늘이 검게 변했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겠지만요.